관광자원에 의해 관광자원에 의해 6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5주차 마지막 동영상에서 여러분한테 수원지를 아는데 가보면 참 좋은데 네이버를 찾다가도 못 찾았습니다. 그죠? 근데 끝나고 바로 찾아보니까 행정구역상 양산이 아니고 부산이 아니고 양산시입니다. 양산시의 법기 수원지라고 있습니다. 네이버로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진짜 이쁘고 가볼 만한 데입니다.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성지곡 수원지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가볼 그 어린이대공원 하면 생각나는 게 지금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관광지 변화와 발전. 부산에 처음 와서 우리 큰애가 5학년 때 처음 올 거예요. 2020년도, 21년도 아니죠, 2000년이죠. 20년 전이네요. 꽤 오래됐네요. 저도 부산 온 지. 부산 어린이대공원이라는 데를 갔어요. 가면서 그 초입에 있는 놀이기구 몇 개 있는 데를 갔던 것 같죠. 그래서 거기에 탔는데 와 미치겠더라고. 어린이대공원을 갔는데 이거는 진짜 어린이대공원이 아니죠.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 한 번씩은 갔다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거기를 찾아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쉽게 말하면 별로 가고 싶은 저기가 아니에요. 또 지금은 부산에 동물원이라고 성지곡 동물원이 있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동물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동물을 학대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좁은 우리의 동물들을 가둬놔가지고 그 동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봤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낮았으나 그것도 운영권의 문제로 부산시와 동물원 측하고 또 분쟁을 하고 있죠. 입장료도 비싸서 그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되는 곳이긴 해요. 어쨌든 양산시에 있는 법기 수원지입니다. 이거를 이번 주 6주차 첫 번째 동영상의 리포트로 합시다. 양산의 무슨 수원지라고요? 예, 초성은 비읍 기역 수원지. 그래서 뭐 답은 뭡니다, 리포트 제목은 뭡니다, 어쩌고 그런 거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두 글자만 써내시면 돼요.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로 올리시는 건 카운트 안 하겠습니다. 그거 보려면 확인하려면 너무 일이 많아요. 여전히 올리신 분들인데 6주차부터는 그런 리포트는 확인을 안 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글자로 올리는 거 그걸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주절주절 얘기를 했는데 다시 갑시다. 이제 플로그가 동일 심리도 집단이라는 걸 했어요. 8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선호도의 등락. 그래서 관광지가 좋아하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기도 하고 안 찾기도 해요. 좀 전에 얘기했던 법기 수원지는 한 5, 6년 전에는 사람들이 꽤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 올라오는 게 없더라고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세요. 가면 후회를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 가본 적은 없으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로 추론을 하건대 그닥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즉 법기 수원지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죠? 자, 리포트 답까지 지금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동일 심리도 집단 사이코그래픽 그룹스. 여기서 사이코죠. 사이코는 사이코죠. 근데 이게 정신 뭐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심리도 집단이라고 해서 5가지가 나오거든요. 5가지가 나오는데 항상 5가지건 7가지건 양쪽 사이드하고 가운데 중간 것만 알면 편해져요. 자, 먼저 인간의 형태를 2가지 주된 형태로 나누고 있는데 양쪽 사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 사이드 주된. 첫째, 새로움 추구다. 알로센트릭 퍼슨.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모험가들이죠. 모험가들. 자, 교수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찾아다니는 사람.
항상 남들이 안 가는 거 새로운 걸 찾아다니는 사람. 그리고 지금은 조금 어색할 텐데 예, 조금 낫네요. 아이고 참 매번 이걸 움직이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니 예, 새로운 걸 지금은 조금 어색할 텐데 뒤까지 가면 이해가 가요. 너무 하지 마시고 새로운 추구자, 항상 새로운 걸 찾아다니는 사람. 우리도 그렇죠. 늘상 가던 데만 가는 사람이 있고 항상 새로운데 그런 데를 자꾸 찾아다니고 도전해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어떤 데는 좋기도 한데 어떤 데는 폭망하는 확률도 있죠. 새로 음식점 생겼대, 한번 가보자. 갔는데 맛이 더럽게 없고 값만 더럽게 비싸면 화나죠. 저는 그래요. 비싸도 맛있으면 화 안 나요. 제가 파니까. 싼데도 맛없으면 화나요. 그 돈조차 아깝거든요. 싸면 싼 대로 맛있으면 두 번, 세 번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맛없으면 아무리 싸도 안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새로운 거를 많이 찾아다니는 스타일이에요. 물론 저는 똑같은 영화를 또 보거나 옛날에 보면 비디오 CD라, 여러분들은 비디오 CD 세대일 것 같은데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갖춰놓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별로 저는 한 번 본 영화를 뭘 또 보냐. 근데 영화가 좋으면 두 번, 세 번 보는 것 같죠. 같은 핀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들은 두 번, 세 번, 네 번 보는 영화도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어쨌든 저는 새로운 걸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걸 좋아해요. 근데 이 새로운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자기 확신적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고소득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으로서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다. 그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통념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첫 번째, 자기 확신적. 자기에서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고소득자.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래요. 저는 돈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이런 사람들은 관광지에서 고상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혼잡하지 않은 관광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사람들을 만나고 이상한 문화를 탐구하는데 많은 흥미를 보인다. 지금 관광지의 변화 과정을 하는데 관광지를 얘기를 하는 게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광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관광지가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 말은 없는데 그래서 바꿔 말하면 우리들은 관광지를 찾아온 사람들, 즉 관광객이 어떤 성향을 갖는가를 파악을 해야죠. 여러분이 지금 이제 조별 구성은 웬만큼 됐을 것 같고요. 조 인원은 짰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꾸 모여서 그날 채점 항목들 변할 수는 있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대로 갈 수도 있고요. 그 채점 항목들을 가지고 네 분이서 모여서 뭘 만들 건가를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진짜로 폭망하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려고 그랬죠. 저는 새로운 걸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 뭐가 새로운 건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새로운 것을 만나는 새로운 추구자예요. 원어로는 알로센트릭 퍼슨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원어를 아는 거를 별로 안 권해요. 그런데 알로센트릭 퍼슨하고 여기 나오는 것들은 알로센트릭하고 뒤에 보면 사이코센트릭 뭐 그런 게 나오거든요. 두 가지. 알로센트릭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단행본 여행서라든가 아니면 전문서적이라든가 일반적으로 거의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알로센트릭은 새로운 추구자의 특징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욕구.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행을 자주 해.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자주 하니까 늘상 가는 데는 식상하겠죠. 새로운 데 가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상한 경험, 새로운 경험, 남들이 안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혼잡하지 않은 관광지를 가는 거죠. 혼잡하지 않은 관광지. 여러분들은 아직 여행의 초짜라, 그건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처음에 새로운 추구자 했죠. 이쪽 사이드 맨 끝에 있는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면 81페이지를 보십시오. 81페이지에 보면 위에 그림이 있죠. 새로운 추구자가 오른쪽 끝에 있고요. 왼쪽 끝에는 안전성 추구자가 있죠. 위에 그림이요. 새로운 추구자가 있고 안전성 추구자가 있고요. 자, 새로운 추구자는 여기 있고 안전성 추구자는 일단 교재를 읽어봅시다. 자기 확신적이지 못하고 보통의 지위에서 일하며 저소득층으로서 여행을 자주 않는 사람들인데 이상의 사람들은 친숙한 관광지에서 안전한 여행을 하려고 한다. 글자 그대로 안전성 추구자 사이코센트릭은 자기가 결정한 것에 확신을 잘 못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닥 수입도 많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자주 안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 익숙한 관광지에서 안전한 여행을 하려는 경향이 있죠.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통계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 안전성 추구자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보통의 지위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중류층, 저소득층, 그죠? 저소득층이죠. 중류층이 아니고 여기서는 저소득층으로 했네요. 여행을 자주 안 해요. 그러니까 여행을 자주 안 하는 사람들은 겁이 많죠. 그러니까 답사 여러분들도 이제는 답사가 뭔데 그렇게 자꾸 얘기하나 그러는데 답사를 가보면요 딱히 그런 건 아닌데 1학년들은 가방이 커요. 가방이 끌고 다니는 가방 있죠. 그게 커요. 반면에 고학년들은 가방이 작아요. 왜 그러냐면 1학년들은 처음 가니까 모두 챙겨야 되고 모두 챙길 게 많아지는 거고 3, 4학년, 4학년쯤 돼보면 3학년이나 4학년쯤 돼보면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익숙하니까. 그리고 또 항상 제가 학과 다닐 때는 여행사 직원을 동행을 하는데요. 그 여행사 실장님을 동행을 하는데 그 실장님은 그냥 백팩 하나면 끝나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니까. 또 물론 성에 따라서 다르죠. 여성과 남성, 여성의 가방이 크고 남성의 가방은 작아요. 어쨌든 근데 여기서 성별에 따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처음 여행하는 사람은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필요하고 여행을 자주 해보는 사람들은 가방이 작죠. 이런 건 뭐 쓰지 않더라. 괜히 무겁기만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두 가지 사이에서 자, 이 그래프를 봅시다. 요 그래프를 보자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새로운 추구자가 있고요. 안전성 추구자, 그다음에 중간적 추구자. 이거랑 겹친 거. 그 둘 사이에는 준 새로운 추구자, 준 안전성 추구자. 여기서 알 거는 새로운 추구자하고 안전성 추구자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관광상품을 만드는데 관광지를 만들 때도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할 거냐야죠. 그죠? 다음으로 이상의 두 가지 사이에서 준새로운 추구자, 중간적 추구자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근데 플로그는 앞에서 SC 플로그가 한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플로그가 말하길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적 추구자다. 그리고 중간형 추구자, 새로움이냐 안전성 사이의 중간형 추구자들은 절약형 여행을 한대요. 버짓 트로,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써요. 그 다음에 과다하게 이용하는 지역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가서 친숙한 음식을 먹고 체인 형태의 호텔에서 숙박한다. 자, 여행을 초짜도 아니고 여행을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여행 경험이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굳이 많은 돈을 쓰려고 안 하더라. 그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유명한 관광지를 가요. 그리고 늘상 먹던 음식을 먹어요. 저는 안 그렇거든요. 옛날에 돈이 없을 때도 저는 주의가 그래요.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보면 미국 여행할 때도 안 가본 데 가고요. 안 먹어본 거 먹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혹시 악어 고기 드셔보셨어요? 악어 고기? 지금 뭐 혐오스러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플로리다 여행을 갔을 때, 플로리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 디즈니월드 있는데, 이게 수업 시간에 하면 착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동영상이니까 뭐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저도 힘들어요. 근데 플로리다에 가면 그 국립공원이 있어요. 악어가 나오는 국립공원이죠. 그래서 요만한 새끼 악어도 있고요. 그래서 보트를 타고 관람을 하는데요. 보트 밖으로 손 내밀면 혼나요. 언제 악어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근데 조그만 데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죠. 근데 악어 새끼는 되게 귀엽더라고요. 한 손바닥만 해요. 거기서 관람을 한 다음에 악어 튀김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 다 갔는데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먹어보자. 그래서 조금만 1인분만 시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먼저, 그러고 보니까 다른 식구들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보니까 꼭 저기에요. 닭고기 같더라고요. 맛이. 그러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먹었던 거는 악어고기 햄버거를 먹었던 것 같죠. 악어고기 버거.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식구들은 지금도 가끔 그쪽 여행 갔다 온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해대요. 그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새로움 추구자다. 반면에 우리 식구들은 처음에 난 악어고기 하니까 다들 거기서 있는 늘상 먹던 먹죠. 쉽게 또 우리 처남이었던 것 같아요. 처남이 동해안 해수욕장에 이제 여자친구랑 놀러 갔는데 여자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죠. 오빠 우리 점심은 그냥 여기서 피자 먹자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처남은 그래 그러고서 여행 갔다 온 다음에 헤어졌다고 그러거든요.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피자는 동네에서도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그러니까 그 친구 우리 처남 얘기에 의하면 여기 왔으면 회를 먹던가 하여튼 그거 특산물을 먹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저하고는 맞는데 각각의 취향이죠. 근데 여러분한테 추천을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관광 전문가가 되려면요. 새로운 시도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죠. 가끔은 제가 여행을 갈 때 그렇게 저하고 같이 미국 여행을 하시던 분 중에 한 분 저한테 골프 치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정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이셨는데 그분은 먹는 거를 되게 아끼세요. 그러니까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셨고요. 그 도시락 저는 안 그래요. 가서는 가격에 상관없이 막 먹어요. 그럼 돈이 그렇게 많냐고요? 아니요. 갔다 오면 라면만 먹어도 돼요. 근데 거기 가서는 그 지역에 사는 걸 먹어봐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그게 굉장히 저는 강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늘상 비싼 것만 먹지는 않아요. 국제시장 가서 처음으로 먹었던 게 유부우동인가요? 국제시장 골목에 그거하고 당면국수. 집사람은 좋아하는데 저는 그때는 시장 바닥에 털퍼덕 앉아서 먹어요. 애들도 먹이고요. 그러니까 항상 럭셔리한 것만 고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내가 그렇게 안 돼봐서 그런가 돈찌랄이라는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그러나 비싼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싼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관광을 하려면. 그죠?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래야 관광객이 느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저기는 뭐냐면 관광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해보지 않고 누구한테 권할 수 있어요. 내가 일단은 봐야 영화도 그렇고 연속극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내가 즐겨야만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모르면서 어떻게 권해요? 그건 사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서 밥을 먹더라도 식당을 가시더라도 가능하면 이 집에서 한번 먹어보고 저 집에서 한번 먹고 그래야 어디가 맛있는지 알죠. 물론 가기 전에 추천을 받는 것은 뭐 기본이고요. 그리고 남들이 추천 안 하는데도 그렇게 해보시는 게 교수님 그러면 언뜻 얼리 어답터십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얼리 어답터 얘기 뭐 나중에 하고 자 크게 세 개 했어요. 새로운 추구자, 안전형 추구자, 그래서 중간형 추구자 그 사이에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아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중간형 추구자들은요. 다시 한번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중간형 추구자래요. 그러면 그쪽이 수가 많다는 얘기죠. 절약형 여행을 한다. 그 다음에 과다하게 이용하는 지역, 즉 여기서 과다하게 이용하는 지역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가는 지역. 그런 데서 자기한테 익숙한 음식을 먹고 체인 형태의 호텔에서 숙박한다. 즉 익숙한 거죠. 체인이라 그러면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러면 그쪽에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이 상품을 만들 때도 이걸 알아야 새로운 추구자를 타겟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쪽에 안전형 추구자를 타겟으로 할 건지 아니면 양쪽 다 커버하는 준 새로운 추구자를 아까가 아니고 5주차 세 번째 강의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부산에 많이 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쉽게 그들이 어디서 오는 건지 일본이라고 동경에서 오는 건지 홋카이도에서 오는 건지 후쿠오카에서 오는 건지 알아야만 그 타겟 마켓을 향해서 맞춤형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공부를 사실은 관광에서는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4학년에 가면 저하고 이제 인문관광 세미나라는 그 과목을 합니다. 그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철학, 역사, 뭐 심리학 그런 건데 그거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하시면 할수록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인재가 됩니다. 선호하는 인재. 보세요. 신세계에서 지금 야구단 만들었잖아요. 정용진이요. 독서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새로운 걸 추구를 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물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했겠지만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요즘은 네이버, 카카오 뭐 그런 데서 인공지능 그런 데 하는 개발자들은 뭐 연봉도 몇 억이고 신입 직원도 어마어마하게 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 공고 내는 거 보면 새로운 개발자를 모집하는데 컴퓨터 전공자만을 뽑지를 않아요. 오히려 컴퓨터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을 더 뽑거든요. 왜 그러냐면 컴퓨터는 그거 전공하신 분들은 기계적인 것만 되는 거고요. 다른 전공자들이 인간을 이해하는 거,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단행본이라도 심리학이나 그런 인간에 관한 책들을, 사람에 관한 책들을 좀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대학 커리큘럼에는 그거는 심리학과 철학과 뭐 그런 데만 있거든요.
어쨌든 이 정도 얘기하고 관광 자원회의의 6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고요. 6주차는 이 망할 놈의 코로나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영상까지 업로드를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